젊을 땐 몰랐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마음이 편했고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늘수록 행복은 비워져 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들고 결국 남은 건 피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리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70이 넘어서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 사업을 하며 돈을 좇았던 김 씨입니다. 젊을 땐 가족보다 거래처가 더 중요했고 휴일에도 전화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돈은 모였지만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옆에 웃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퇴원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고 점심엔 오래 미뤄뒀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삶이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주는 안도감보다 함께 웃는 얼굴 하나가 더 큰 평안을 준다는 걸 늦게야 알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68세방 여사의 경험입니다. 평생 자녀 뒷바라지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본인은 늘 나중에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친구 만나야지, 나중에 내 옷 한 벌 사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 찾아온 건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 이후부터 그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손주들과의 하루, 길가에서 본 꽃, 새로 산 커피잔 같은 소소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단순한 기록이 삶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72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구청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자원봉사를 알게 되었고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급 몇천 원짜리 단순한 일이었지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하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이젠 매일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뒤늦게 행복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젊을 땐 성공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나이 들어보니 결국 남는 건 관계와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행복의 조건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자라는 말. 이들은 그렇게 평생 돈으로 찾던 행복을 일상의 온기 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70대가 되어 깨닫는 진짜 행복의 조건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는 마음,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오늘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자신이 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고 어느 날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건강이, 관계가, 그리고 하루의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2부에서는 이들이 깨달은 행복의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자산화입니다. 돈은 쌓으면 숫자가 늘지만 관계는 쌓을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전화를 걸고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짧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삶의 온기가 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영양분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자산이죠. 관계를 자산처럼 관리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소유보다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 나이에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경험은 남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성취감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적고 건강 수명도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더라도 공원 산책이나 작은 취미를 통해
일상에 활력을 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돌봄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일을 위해 자신을 미루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식습관을 관리하고 잠을 챙기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작은 루틴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기 돌봄의 루틴화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따뜻할 수 있고 그 온기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매일 하루의 끝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쓰게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바뀝니다. 감사는 돈이 없어도 젊음이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기술입니다. 삶의 불만이 줄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진짜 행복은 돈보다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비교하지 않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하루를 함께 감사하게 보내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진짜 부자의 삶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모으고도 외롭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방에서도 행복합니다. 그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복을 쌓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숫자에 쫓겨 마음이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춰서 나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내 곁의 사람, 지금 내 하루,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행복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자신이 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고 어느 날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건강이, 관계가, 그리고 하루의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2부에서는 이들이 깨달은 행복의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자산화입니다. 돈은 쌓으면 숫자가 늘지만 관계는 쌓을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전화를 걸고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짧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삶의 온기가 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영양분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자산이죠. 관계를 자산처럼 관리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소유보다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 나이에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경험은 남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성취감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적고 건강 수명도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더라도 공원 산책이나 작은 취미를 통해 일상에 활력을 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돌봄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일을 위해 자신을 미루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식습관을 관리하고 잠을 챙기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작은 루틴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기 돌봄의 루틴화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따뜻할 수 있고 그 온기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매일 하루의 끝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쓰게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바뀝니다. 감사는 돈이 없어도 젊음이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기술입니다. 삶의 불만이 줄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